네, 13-2의 강의를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좀 약간 헛기침을 몇 번 했는데요.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제가 가끔 그럽니다. 근데, 강의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좀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개를 돌리고 했는데도 그렇게 또 그런 소리는 또 그렇게 마이크에 또 크게 잡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교재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PTR1, PTR2를 선언을 하고 각각 10과 그 다음에 1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16진수 기준으로 이제 10인 거니까 사실은 좀 다르죠, 값이. 자, 이거 적절치 않은 초기화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이라는 이 10번지가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초기화를 갖다가 한 이유는 값을 갖다가 실제로 증가 및 감소를 시키는 그 값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서는요, 제가 뭘 했냐면 PTR1에 저장된 값 자체를 갖다가 증가 및 감소시켰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플러스 1을 갖다가 합니다. 즉 PTR1에 저장된 값을 갖다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PTR1이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결과값을 출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연산을 했다고 해서 PTR1에 저장된 값이 증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PTR1의 값을 1 증가시켜서 출력해보고 2 증가시켜서 출력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는 더블형 포인터 변수 PTR2가 가지고 있는 값을 1 증가시켜서 출력해보고 2 증가시켜서 출력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거냐면 더 플러스 했다고 해서 PTR1과 PTR2에 저장된 값이 증가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실행 결과를 보면, 일단 16진수로 일단 출력 결과를 보면은 14와 18. 그러니까 4 곱하기 1이고 얘는 4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18과 20이,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20 같은 경우에 이제 16진수예요. 16진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진수로 따지면은 16이 증가가 된 거고요. 이제 8이 증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력을 해보니까 실제로 PTR1과 PTR2에 저장된 값 자체는 값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줄에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는 새로운 결과를 갖다 얻어냈죠. 어쨌든 새로운 결과도 사이즈 오브 인트, 사이즈 오브 더블의 크기만큼 증가 및 감소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TR1에 저장된 값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PTR2에 저장된 값 자체를 바꿔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값이 4, 8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대상으로 증가 및 감소 연산을 할 때는 사이즈 오브 인트만큼, 더블형 포인터 변수를 대상으로 증가 및 감소할 때는 사이즈 오브 더블만큼 증가 및 감소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론 교재는 없는 거지만 ARR3. 자, ARR에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몇만큼이 증가가 될까요? 아니,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우리가 딱 이런 걸 보면, 이건 포인터가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자, 플러스 연산의 P연산자는 상수든 변수든 상관이 없죠. 자, 얘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얘 상수죠. 얘 상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PTR1, 포인터 변수잖아요. 포인터를 가지고 플러스 연산 가능하니까 ARR도 사실은 포인터다. 우리 몇 번 얘기한 거잖아요. 얘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 사이즈 오브 인트의 크기만큼 값이 증가합니다. 교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적 측면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안 돼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된 값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ARR은 상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저장된 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ARR이라는 배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값을 포인터 변수 PTR에 저장을 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처음에 적어드렸던 그거죠. 자, 그래서 PTR 에스크리터 붙여주면은 당연히 첫 번째 요소 출력이 되고요. 플러스 2를 하면은 값이 얼마만큼 증가가 됩니까? PTR이 가지고 있는 값에서 4가 증가가 되니까 두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두 번째 요소를 대상으로 에스크리터 연산을 하니까 두 번째 요소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플러스 2를 하고 있어요. PTR 대상으로. PTR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플러스 2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8이 증가가 되어서. 그래서 세 번째 요소의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는 여러분들 줄줄 읽으실 수 있겠죠. 이 예제는요, 여러분들이 뭐 작성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줄줄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줄에서 이제 뭐 하나 보자고요. 자, PTR 값 현재 변경 없어요. PTR을 가지고 증가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지, 포인터 변수 PTR에 저장된 값 자체를 바꾸진 않은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는 PTR이 지금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출력해 보이고 있어요. 출력을 합니다. 따라서 11, 첫 번째 요소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PTR이 가지고 있는 값 자체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요소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하고 있어요? PTR이 가지고 있는 값 자체를 증가를 시켰으니까 이제 PTR은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의 값 33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뺍니다. 두 번째 요소 가리키겠죠? 두 번째 요소 출력이 될 거고, 자, 또 빼요.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고 첫 번째 요소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결론은 포인터 변수나 뭐 배열 이름, 그 포인터를 가지고 플러스 증가 및 감소 연산을 할 때 1 증가 및 감소할 때 사이즈 오브 타입의 크기만큼 값이 증가 및 감소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리자고요. 자, ARR. 자, 배열의 이름이죠. 자, 배열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포인터 변수, 이 PTR, ARR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갖다가 지금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하니까, 자, 이 PTR 또 배열을 가리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제 있죠. 이 예제는요, 포인터 변수 PTR이 아니라 ARR을 가지고 해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포인터를 가지고 하는 연산이잖아요. 그리고 ARR도 사실은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얘도 할 수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거 이미 다 우리가 얘기한 거죠.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포인터로도 할 수 있고 포인터로 할 수 있는 것은 배열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배열의 이름을 뭐예요? 자, 다시 정리요.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를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PTR을 대신해서 여기다가 ARR을 쓰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ARR의 0은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죠. ARR의 1은 두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죠. ARR의 2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ARR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면 결국은 증가 안 되는 겁니다. 에스크리터 붙이면은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죠. 그 다음에 ARR에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인트형 포인터니까는 4가 증가가 되어서 두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죠. 자, 얘와 결과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RR에 플러스 2를 하면 세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죠. 에스크레이터 붙이면 세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뭐냐면 ARR 플러스 I의 에스크리터는 사실 뭐하고 완전히 동일한 연산이냐면 ARR의 I와도 동일한 연산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와 얘가 똑같고 얘와 얘가 똑같다. 얘와 얘가 똑같다는 거를 직접 확인해 보자. 얘와 얘가 똑같고 얘와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다는 걸 직접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바로 다이렉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좀 책에는 없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이 정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저와 같이 내리긴 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ARR의 I는 10이다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접근을 할 때 I라고 쓰지 않고 제가 이 I를 갖다가 1로 바꾸겠습니다. 1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이 실제로 이루어지냐면요. 1이니까는 두 번째 요소로 가서 10 저장하자.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접근할 때요. ARR의 주소값이 얼마지? 얘가 ARR의 주소값이 0x
10이니까 플러스 1을 했네? 그러면은 사이즈 오브 인트의 크기만큼 값을 증가시켜서 0x14번지에 10을 저장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열 연산을 하면 이런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접근 방식이 사실은 뭐예요? 결국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죠. ARR 플러스 1의 에스크립트 연산. 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와 얘는요, 중요한 결론 똑같다. 왜 똑같냐면 실제로는 메모리 공간은 이렇게 계산되어서 접근이 됩니다. 다만 배열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접근해도 되도록 별도의 배열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화면 한번 지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여기서 이해가 되셨으면 그냥 강의 끊으시면 되고, 이해 안 되신 분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배열의 이름 ARR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대입 연산이 끝난 상태에서 PTR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PTR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름 배열 이름 ARR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왜? 이 둘 다 인트형 포인터이면서 얘는 상수이고 얘는 변수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우리가 13-2를 공부하면서 이미 결론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13-2를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앞의 내용들이 자꾸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헷갈리면 뒤의 내용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배열에 접근을 할 때 ARR 0, ARR 1, ARR 2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데, 자, 포인터 현상을 공부를 했어요. ARR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가 되냐면, ARR이 인트형 포인터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 4가 증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0인 경우에는 증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ARR 플러스 2를 하면 어디를 가리키게 되죠? 4가 증가가 돼서 두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RR 플러스 2는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에스크리터를 붙이면 그 요소에, 즉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시작 번지, 얘네들이 시작 번지죠.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진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거냐, 이게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까다롭죠. 일단은 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느낌이 팍 오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된 배열의 요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접근을 갖다가 허용하도록 이러한 형태의 연산을 별도로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까지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얘와 얘는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거 배열의 이름만 가지고 했을 때에 해당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 포인터를 가지고, 이게 계속 강조하게 되죠.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도 가능하고,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도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 이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으면 외우세요.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또 그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얘와 얘가 같은 이유가 뭐였지? 라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강의 들으시고 다시 책 보셔가지고 그 기억을 갖다가 되살려서라도 꼭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때 가서 헤매시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결론까지 내렸는데, 다음 시간엔 또 이어서 13-3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